기사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미국 유가 파생상품 청산, 투자자 날벼락. 방금 보여줬던 기사 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사가 2016년 기사입니다.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유가 가격 변동폭 3배 추종 ETN 2개 4달 상장 폐지. 국내 거래만 1조 원 넘어 어마어마하게 거래했던 상품입니다. 휴지 조각된 가격으로 돌려받긴 받습니다. 돈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러니까 기름 가격의 3배 이익을 내는 파생상품인 뉴욕 증시에서 다음 달 상장 폐지된다. 자, 날짜 한번 기억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11월 18일이니까 다음 달 상장 폐지면 12월인데 정확히는 12월 8일 날 상장 폐지됩니다. 잠깐 기억해주세요. 하락하든 상승하든 각자 3배로 이익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위험 상품인데 이 상품은 지난해 한국에서만 거래대금이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끈 상품이다. 근데 웃긴 건 이때 발행사는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은행이죠. 근데 그 크레딧 스위스의 상품을 보면 상품명이 벨로시티 쉐어즈, 아까 기억나시나요? 2020년 3월에 다시 등장하죠. 아까는 누구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벨로시티 쉐어즈는 똑같은데 이 상품을 신용으로 발행한 회사가 2016년에는 크레딧 스위스고 이제 2020년에는 시티로 발행사만 바뀌어서 말 그대로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나온 거죠. 이름도 비슷해요. 지금은 UWT인데 이때는 UWTI죠. 그리고 반대로는 DWTI. 이름만 살짝 바꿔서 재출시한 겁니다. 완전 역사의 반복이죠. 때 상장 폐지가 됐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가가 1%대 하락을 보였지만 UWTI는 8% 떨어지고 DWTI는 8%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 제대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워낙 급변동할 때는 이걸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특히 왜 2016년이냐면 2020년에도 원유가 엄청나게 빠졌지만 20불대까지 지금 내려왔죠. 2016년 1월 달에도 유가가 가다가 20불까지 순식간에 내려왔던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또 평행 이론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제가 2016년 그 당시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빨간색이 기름 가격이에요. 기름 한 배짜리 이렇게 빠집니다.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4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UWTI 유가 3배짜리 있죠? 걔는 작살이 나버리죠. 이때도 아마 마이너스 90%까지 갔을 겁니다. 그리고 유가가 그다지 회복하지 못하고 횡보하니까 당연히 이 상품도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물론 유가가 떨어진다에 베팅하신 분들은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요. 절대 이런 상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거래됐냐면 12월 8일까지 딱 거래됐죠. 크레딧 스위스는 이들 두 상품을 12월 8일까지만 정규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유가는 올랐는데 오히려 하락하면서 막 추종을 제대로 못하는,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2016년과 똑같은 일이 현재 2022년 3월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자, 그런데 2016년 12월 8일날 아까 보여드렸던 UWTI랑 DWTI가 정규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UWT입니다. 지금 2020년 3월에 문제가 생긴 그 상품이 2016년 12월 8일 다시 바로 시티가 벨로시티 쉐어즈를 브랜드를 가져가면서 그대로 태어납니다. 기존 상품 그대로 이 당시 2016년 12월 8일까지 거래 죽이고 바로 그날 시티가 UWT와 DWT를 그대로 다시 운용하고 1년, 2년,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 3월 지금 UWT를 상폐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와, 어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개인적으로는 나 같은 사람은 레버리지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청산시켜버리면 완전히 시간에서 불리한 게임이니까 그런 점에서 투자해야 될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상품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3배로 움직이는 것 자체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녹아내린다고 표현을 해놨죠.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주식이 있는데 얘는 1배짜리예요. 얘는 3배짜리라고 해볼게요. 첫날에 마이너스 10%가 빠졌어요. 그러면 1배짜리는 90원이 됩니다. 100원에서 90원이 돼요. 근데 얘는 3배로 움직이니까 70원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플러스 10%가 돼요. 하필 변동성이 심한 구간인가 봐요. 예시로 들은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근데 다시 10%가 늘어나도 얘는 99원, 얘는 더더욱 원금회복이 안 됩니다. 91원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볼게요. 딱 5일만 반복해서 위아래로 흔들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지막에 10% 빠졌을 때, 처음 10% 빠졌을 때는 90원, 70원이었죠. 5번만 왔다 갔다 해보니까 본 주식은 88.2원이에요. 근데 3배 레버리지는 5일 만에 57.96원이 돼버립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이걸 보시면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린다 그러는데 자산 가격이 훅훅 녹아내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UWT도 2019년에 기름 가격이 빠질 때 이때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회복이 도저히 안 되고 오히려 유가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는데 얘는 완전히 0에 수렴할 정도로 빠져버린 겁니다. 옆으로만 기어도 계속해서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무려 0.27불이 됐죠. 이게 가격이 2019년에 40불이었던 겁니다. 유가가 폭락하고 나서도 20불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불도 아니고요, 0.27불이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고수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해지라고 하죠. 반대로도 다 방향을 걸어놓고 트레이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절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5거래일만 해도 마이너스 99%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우리 소중한 자산인 만큼 어디 누가 이런 거 투자하면 대박 난다더라, 떼돈 번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성을 꼭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입니다. UWT랑 DWT 관련 상품 운용서에 설명된 추종 원리예요. 레버리지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운용서에도 주의사항이 몇 장에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대놓고 절대 장기 투자하지 말고 할 거면 하루 안에 매매하라고 분명히 위험이 경고되어 있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경고 문구를 제가 혹시 몰라서 참고로 보시라고 번역까지 해뒀어요. 제가 영어가 약해서 번역기 돌렸거든요. 자, 당연히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쳐다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연히 저도 UWT나 DWT 같은 거 거래를 해본 적이 있겠죠. 소액으로는 저도 심심해서 막 해봤습니다. 소액으로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이런 상품들에 크게 투자했다가 소위 말하는 아웃이 된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아웃이라 함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패가 망신해서 말 그대로 강제로 탈락하는, 나가게 되는 거죠. 시장 밖으로 아웃된다고들 표현을 하죠.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투자금이 다 사라진 거죠. 다 날아간 거죠. 이런 상품들 투자했다가 큰 돈 좀 벌어보려고 했다가 한 방을 노렸다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옆에서 보면서 아, 나랑은 안 맞다, 나는 이런 성격은 아니다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 관련 상품은 제 영상에서도 다루지도 않을 거고 추천도 소개도 절대 안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 주식 자살이라고 치면요, 제가 날짜를 임의로 고른 것도 아니에요. 2007년 금융위기 폭락 때, 그리고 이게 또 2008년 폭락 때, 2011년, 2015, 16년 중국 폭락 때, 만약에 2020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던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기사들이 정말 나올 수가 있겠죠.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장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열리는데 인생 한방이라면서 이런 초고위험 레버리지에 그것도 몰빵을 해서 소액 투자면 해볼 수 있겠죠. 조급해하면서 아웃되지 말자 라는 게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고요. 저는 인생 한방에 뭐 요행을 바라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시장에 살아남아서 즐겁게 투자하자는 게 제 전략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쫄보 투자자, 저는 겁이 많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절대로 제가 이길 수 없는, 상승분은 조금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5% 10% 오르면 나오고 80% 90% 손실 내고 나오는 게 레버리지 상품이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악마의 유혹이다 라고 제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다짐을 하면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서 각자 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편 예고입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지금 날벼락 맞아서 소송 걸어놓은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옆에서도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